네, 화제가 되고 있는 오늘의 이슈 인물과 논란에 대해서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조이팔 사건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아무래도 생사 여부인데 네네. 최종 사망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일단 검찰 네. 오늘 발표를 했죠. 그래서 사망했다고 확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에 네.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뒀지만 그 당시 웨이하이 가라오케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네. 병원에 옮겼다고 그랬는데 당시에 그 내연녀가 있었어요. 내연녀하고 또 지인들, 그다음에 가족들, 이제 장례식 치른 가족들을 조사해 보니까 상호 의견이 그 말이 다 일치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 의사의 어떤 사망 확인서, 네. 그다음에 채취된 모발, 또 그 사실 지인들한테 내년에 거짓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했는데 다 진실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바에 의하면 이건 사망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검찰이 사망으로 이번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결국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작년에 조이팔의 최측근이죠. 네. 강태용이 송환이 됐는데 그런데도 큰 소득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2015년도에 이제 강태용이 중국에서 한 7년 동안 도망다니다 잡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강태용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조이팔의 최측근이면서 그 당시 다단계 유사 수신 업체의 굉장히 실력자였어요. 그래서 네. 모든 어떤 총괄적으로 재물을 관리해서 강태용이 중국에서 이제 소환될 때만 해도 이건 뭐 실체가 밝혀지고 조이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밝혀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뭐 조이팔이 사망으로 나왔고요. 또 자금을 관리했기 때문에 은닉 재산을 굉장히 많이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걸 국민도 기대하고 뭐 피해자도 기대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찾아낸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결국 피해자들한테는 굉장히 실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2012년에 이제 조이팔이 사망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조이팔을 봤다 이런 목격담이 끊임없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실 뭐 지금도 피해자 단체에서는 조이팔 예. 사망에 대해서는 검찰의 어떤 그러한 발표에서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중국 특히 산동성에서 그 조이팔이 조영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또 굉장히 자유롭게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그런 목격자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검찰에서 결국 경찰 지난번에 경찰이 이제 그 전에 2012년도 5월 달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래서 네. 결국 경찰에서 사망이라고 발표할 시점하고 지금은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결과적으로 피해자 단체에서는 뭐 재산도 찾아내지도 못했고 또 강태용을 상대로 수사를 했지만 어떤 조이팔의 실체랄지 또 재산의 어떤 은닉 재산에 대해서도 그다지 뭐 큰 금액을 갖다가 환수하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는 거죠. 네. 네.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초기 수사만 잘 됐어도 이 정도는 아닐 건데 이런 안타까운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경찰이 수사를 축소 은폐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2004년도부터 2008년도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기쯤에서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이 있었고 네. 또 그걸 갖다 문제도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경찰할지 검찰에 관계된 사람들이 거기다 굉장히 많이 개입을 했었고 또 이 건을 위해서 사실 나중에 수사를 하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네. 또 기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적어도 정치랄지 특히 2008년도에 문제가 된 다음에 밀항을 했거든요. 근데 밀항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충청도에서 밀항을 하면서 도와준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고요. 또 이런 소문이 있었죠. 뭐 정치인 중에서 조이팔 돈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또는 경찰이나 그렇죠. 네. 검찰에서도 굉장히 손을 대고 있었다. 그래서 조이팔이 또 공개적으로 그런 말도 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 당시 정권이 있는 이상은 나는 잡히지 않고 교도소 가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정관계랄지 아니면 수사기관에 많은 뇌물을 썼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비호 세력과 관련해서 이번에 좀 추가로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비호 세력에서 이제 검찰에서 사실 이제 재수사를 하면서요. 네. 이제 드러난 부분이 몇 가지 성과는 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일단 추징된 돈이 좀 있고요. 네. 이제 범죄 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몰수에 관한 그런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뭐 피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너무 피해자 수가 많아서 이거 그렇죠. 사실은 피해 회복하는데 뭐 택도 없이 좀 부족한 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태용을 갖다 중국에서 잡아온 것이 굉장히 혁혁한 성과고요.
또 7년여 동안 이제 국내에 숨어 있던 배상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배상혁. 네. 근데 이 인물이 사실은 그 조이팔이 유사수신 다단계로 해서 사기를 치는 데 있어서 그걸 설계한 장본이에요. 그래서 그 장본인도 잡을 수 있었고 또 그다음에 피해 금액이랄지 어떤 피해자의 어떤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뭐 어느 정도 검찰의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사기 규모가 5조 원이고요. 피해자만 7만여 명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기였던 것 같은데 당시 상황으로 좀 돌아가면 파장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04년도에서 8년도인데요. 지금 사실 검찰에서 공시 집계한 것이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이 5조 뭐 700몇 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자 연대, 피해자 그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 적어도 7조, 8조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피해자 측의 말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삼는 사람은 있고 삼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삼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그 7조, 8조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적어도 피해자가 4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피해자 측의 주장도 신빙성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데 2004년도에서 8년도까지 그렇게 수많은 사기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에서 제대로 손을 대지 못했다는 거고요. 또 그게 초기동부터 수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범죄 은닉으로 인한 어떤 재산, 숨겨둔 재산에 대해서 추징 보전이 잘 못 된 거죠. 네. 결국에는 조이팔은 사라지고 조이팔 피해자만 남은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피해자 구제 어느 선까지 좀 이뤄질 수 있을까요? 뭐 솔직히 말하면 피해자 구제 쉽지 않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추징해서 보전한 금액이 한 뭐 900, 뭐 1000억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 피해자 1만 7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내가 피해자로 주장해도 그 돈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법원에서 확정도 되지 않았고요. 그러면 자기는 그냥 뭐 송금만 했다랄지 이제 그런 증명을 하면서 피해액을 입증하고 내가 받은 돈이 얼마인가 같은 것을 전부 다 가려줘야 하는데 그걸 가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이걸 피해자한테 일률적으로 나눠줄 수가 없어요. 배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검찰에서는 공탁을 할 겁니다. 그럼 공탁 금액을 찾기 위해서 소송도 하고 엄청난 분쟁이 있을 텐데 설사 그게 한 1000억 정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서 얼마라도 찾아가기는 법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네, 참 애꿎은 피해자만 남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긴급 체포됐는데 어떤 경우에 이 긴급 체포가 되는 건가요? 일단 이 긴급 체포했던 요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중대한 범죄야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은 적어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뭐 무기, 사형 그 정도로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야 하는데 사실 남상태 전 사장의 어떤 범죄 혐의를 보면 본인의 어떤 비자금이랄지 이제 횡령, 배임, 수재 그런 부분인데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야지 이제 긴급 체포 요건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요. 일단 남상태 사장에 대한 수사를 쭉 하는 걸 보면 이미 증거는 굉장히 다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소환했을 때는 이미 요식 행위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네. 남상태 전 사장은 당연히 부인하겠죠. 그럼 거기에 맞는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가 끝나면 긴급 체포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이미 자료를 다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검찰 수사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남상태 아마 전 사장도 들어갈 때는 아마 수사가 끝날 때쯤 해서 긴급 체포될 것이라는 걸 아마 예상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비리뿐 아니라 윗선까지도 수사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 남상태 회장이 2008년도에 연임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그 정부 국책 그런 회사에 연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연임하는 데서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굉장히 횡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였는데 이명박 정부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게 뭐 로비를 했다. 아니면 또 이명박 정부 가장 친한 세종나무의 전 세종나무 회장이죠. 천신일 회장에게 로비를 했다. 이제 그런 소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네. 과연 그 부분이 갈까라는 것은 이제 검찰에서는 뭐 그렇지 않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이게 남상태 전 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계좌나 그런 데서 돈이 흘러간 내역이랄지 여러 가지 이 검은 거래가 있는 것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네. 정관계 로비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향후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인물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